자, C단계 풀어볼게. 이 C단계 풀이는 항상 얘기하지만 너네가 이 C단계 풀이를 할 때는 나한테 뭐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자료안을 정리하는 습관 그 습관들을 배워가야 돼. 특히나 이 부등식의 활용 이 활용 같아서는 그래서 활용 문제 풀이를 할 때는 항상 내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구하려는 뭐 순서 하기 전에 뭐부터 할까? 순서 문제 풀이 순서는 항상 구하려고 하는 거를 문자로 x로 두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고 식에서 해를 찾은 다음에 이 해를 다시 한글 글 상황에서 뭐를 구하라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맞게끔 해석을 해서 한글로 적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주로 이렇게 항상 이루어져. 있나?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지. 자, 96번부터 쭉 한번 해볼게. 96번이야. 1위자리 숫자가 1위자리의 숫자가 12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큰 두 자리 수가 있대. 자, 자연수가 있는데 여기 실제로 내가 어떠한 자연수가 36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36은 숫자는 3하고 6이지만 실제 수의 크기는 얘는 뭐 3 곱하기 10 더하기 6이잖아. 그래서 1의 자리 숫자하고 10의 자리 숫자가 3하고 6이지만 실제 수의 크기는 3 곱하기 10 플러스 6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숫자 자리에 모르는 문자를 적으면 x하고 y라고 적으면 일반적으로 xy는 뭐 x 곱하기 y라고 표현이 돼. 그러면 이 자리에 x가 오고 이 자리에 y가 오는 거는 실제 수의 크기는 실제로 뭐 10 곱하기 x 더하기 y가 되는 거지. 얘네가 실제 수의 크기야. 됐나? 자, 주어진 상황에서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크대. 그러면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두면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크대.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3이 되겠네. 큰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 얘네를 x 플러스 3이고 여기는 x래. 바꾼 수가 여기는 여기 알맹이들이 오는 거야. 바꾼 수가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 여기 있던 처음 수의 2배의 9를 더한 수보다 크대. 그래서 여기 이 수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거기를 9를 더한 수보다 앞뒤 숫자를 바꾼 게 크대. 이걸 때 처음 자연수를 물어본대. 그러면 풀어야 하는 게 일단 이 부등식을 풀어야겠지. 그럼 이 상황대로 풀되 실제로 이 수를 나타내는 이 x하고 x 플러스 3이 아니라 실제 수는 위에 있는 수는 x 곱하기 10 곱하기 x 에다가 1 곱하기 즉 그냥 1 곱하기니까 그냥 x 플러스 3을 적어준 이 수 알맹이에다가 우리는 이 수에다가 2배를 곱하고 거기다가 9를 더해준 이 수가 밑에 xy 그러니까 x하고 x 플러스 3을 바꾼 것 즉 x 플러스 3에다가 10을 곱해주고 거기다가 x를 더해준 수 얘가 얘보다 크대. 그래서 각각을 이제 분배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 식 계산 은 직접 한번 해보고 요 식을 쭉 한번 풀어보면은 x가 계산하는 건 x가 11분의 15보다 작다가 나와. 그럼 11분의 15보다 작다가 나오고 얘가 1.3이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x가 1.3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로 1.3보다 작은 x는 지금 자연수지. 그래서 1.3보다 작은 자연수 x가 될 수 있는 건 1이야. 따라서 x가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x 자리에 1을 넣으면 실제 원래 수는 1하고 4 따라서 실제 수는 1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봐야 될 거는 x하고 y의 위치, x하고 계속 y래 씨. x하고 예를 들어 여기 x하고 y하고 이 수의 위치에 따라서 원래 있는 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x하고 y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여기다가 10을 곱해주고 y를 더해줘야 원래 있는 수의 크기랑 같아지는 거야. 됐나? 97이야. 자, 97번. 버스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1인당 1,000원으로 일정하고 택시 요금은 이동 거리가 2km까지는 2,400원이며 이 이후에는 200m 더 갈 때마다 1,000원씩 추가된다고 한다. 자, 요 문제가 단위 문제거든. 어찌 보면 그냥 쭉 보면 돼. 지금 보면 미터랑 킬로미터랑 100m당 이런 그래서 조금 단위가 헷갈려 이게. 왜냐면 자 봐봐. 그러니까 200m 더 갈 때 100원씩 추가되는 거야. 200m 당 100원씩 추가돼. 그럼 우리가 150m 이런 거는 기준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200m 당 100원이니까 기본 단위가 200m야.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산을 x라고 두면 하여튼 이동 거리가 x라면 200m 단위니까 200m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 갔냐가 따라서 되기 때문에 킬로미터를 200m 단위로 바꿔줘야 돼. 그러려면 또 생각이 복잡하거든. 그래서 200m로 킬로미터까지 접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바꿔주는 게 편해. 무슨 말이냐? 조금 이따 한번 읽어보고 쭉 나중에 한번 풀어볼게.
4명이 이동하려고 할 때 이동거리가 몇 킬로미터 미만이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보잖아. 자, 일단 주인공은 2명 나오지. 누구누구 나와? 버스하고 택시하고. 그래서 너네가 적어야 될 건 뭐? 첫 번째 버스, 그리고 택시. 요거 2개 적어놔야지. 자, 버스는 버스 요금은 거래 관계 없이 1인당 항상 1,000원이래. 그리고 4명이 타니까, 얘가 4명이 타니까 총 4,000원이 되겠네. 택시 요금은 이동거리가 2km까지는 2,000, 이건 기본 요금이지. 2km까지는 뭐 2,400원이래. 자, 봐봐. 중요한 건 이거를 쭉 너네가 다 읽고 한꺼번에 머리로 풀지 말라니까 여기에 이렇게 적어도. 어? 자, 2km까지는 2,400원이고 이후에는 200m를 더 갈 때마다 100원씩 추가된대. 자, 4명이 이동하려고 할 때 이동거리가 몇 킬로 미만이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물어보잖아. 자, 물어보는 거는 이동거리가 몇 킬로 미만인지 몇 킬로미터 미만인지를 버스로 타고 가는 것. 즉, 총 거리를 내가 x라고 두네. 자, 근데 이 거리의 단위가 킬로미터야. 항상 요런 거, 거속시 이런 거 나오면은 항상 뭐 단위를 한번 항상 잘 봐. 자, 일단 내가 버스 요금은 어느 거리를 가든 상관없이 항상 뭐 1,000원이지. 그러니까 4명이서 타면은 4,000원이야. 따라서 버스의 이동 요금인 4,000원에 대해서 4,000원이나 이게 버스요. 자, 택시는 2km까지는 2,400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2,400원으로 쭉 달리는 상태에서 200m당, 자, 요거 조금 중요한데 200m당 100원씩 붙어. 200m당 100원씩 붙지. 근데 우리가 거리는 X키로야. 우리는 생각할 게 X키로잖아. 즉, 킬로미터 단위로 생각을 해야 돼. 따라서 200m당 1,000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 X는 X킬로미터니까 내가 기본적인 1km 갈 때 얼마가 변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X에다가 적절한 수를 곱할 거 아니야. 그래서 200m당 100원이면은 이게 5번 간 1000m에는 뭐 500원이잖아. 그리고 이 1000m라는 게 실제로 1km지. 1km 갈 때 우리는 500원이 드는 거야. 1km당. 그러면 우리가 원래 기본 요금 2,400원에서 1km당 500원을 가는데 이미 뭐 2,400원을 냈으면 2km까지는 일단 달려놓은 상황이야. 2km까지는 달려놓은 상황이지. 그러면 2km를 지날 때마다 추가 요금이 500원, 이 추가 요금이 1km당 500원이 붙는 거야.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2km까지는 달렸기 때문에 총 이동 거리에서 나머지 2km를 제외한 게 우리가 기본 요금을 제외하고 달리는 거잖아. 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2,400원을 냈으면 총 이동 거리가 X고 우리가 2,400원으로 낸 2km는 항상 기본 요금으로 2km를 달려. 그럼 이 나머지 거리는 X-2겠지. 따라서 원래 2,400원이라는 기본 요금에다가 우리가 나머지 이동 거리 X-2라는 나머지 이동 거리를 나머지 이동 거리를 1km당 500원이 드는 거야. 1km 즉 X-2km당 뭐 500원이 드는 거지. 곱하기. 그럼 이게 두 개를 합쳐서 얘네가 택시 요금이야. 이 택시 요금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낸 버스 요금보다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버스의 요금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를 구하세요라는 거야. 뭐 이거는 계산 한번 해볼까? 2,400 플러스 500x 마이너스 1000이 4,000이 되고 이거는 뭐 각각을 정리해주면 해주면 뭐 실제로 3,400이지. 그래서 500x가 3,400이고 이항하면 10, 100, 1000 4,000에서 뭐 3,400 아니지 2,400에서 1000을 빼면 1,400이지 1,400. 그럼 1,400을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400. 그래서 500x가 실제로 뭐 1,400을 빼면 00에 6이고 3에서 1 빼면 2,600. 따라서 0 두 개 떼주고 x가 뭐 5분의 26보다 작네. 그래서 뭐 2를 곱해주면 10분의 52. 따라서 5.2kg보다 작으면 돼. 그래서 5.2kg보다 이게 너네가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 5.2kg보다 작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했냐면 5.2보다 작으니까 x가 제일 클 수 있는 건 5라고 이렇게 많이 내.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런 거 구할 때 뭐 몇 미터 미만 몇 킬로면 그 자연수 x의 개수를 많이 구했는데 지금은 자연수 x가 아니라 몇 킬로 미만이면 자 x가 5.2보다 작잖아. x는 5.2kg 미만이지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따라서 너네가 잘 봐야 될 게 여기가 미만인 거를 얘기하고 있어. 미만이기 때문에 미만인 건 x가 5.2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97번에는 5점이야. 됐어? 자, 그 다음이야. 98. 자, 98이야. 98에는 어느 수영장의 입장료는 어른이 1,000원이고, 만원이고, 어린이가 5,000원이래. 자, 98이야. 어느 수영장의 입장료는 기본적으로 어른이란 사람이 일십, 백, 천만, 만원이고, 봐봐. 항상 나도 적어. 어른하고,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는 한 1인당 1인당 5,000원이고, 어른은 20명 이상일 때 15%를 할인해준대. 20명 이상일 때 15% 할인한대. 자, 그러면 어른이 20명 미만이면서 어른과 어린이를 합쳐서 총 28명이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른이 몇 명 이상이면 어른 20명의 입장료를 내는 것이 유리한. 저번에 했지. 그러니까 어른이든 아니든 저번에 뭐 했어? 미술관 들어가는데 20명보다 작은데 20명이 척 하면서 전체 할인 요금을 받는 거랑, 아니면 그냥 순전히 할인 요금을 받는 거랑, 그냥 온전히 내는 거랑 어느 게 차이 날까요? 라는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 어른이 1인당 만원인데 15% 할인해 주는 건 이 20명, 어른이 20명 이상일 때야. 그러니까 어른이 20명보다 작지만 마치 20명인 것처럼 해서 15% 할인을 받는 게 몇 명 이상부터는 이게 더 유리한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상황에 따라서 적어봐봐. 자, 물어보는 게 어른이 몇 명 이상, 즉 어른의 사람 수가 X명이지. 그럼 어른의 사람 수가 X명이니까 이에 따라서 어린이 여기 적까? 어린이는 총 28명이었으니까 실제로 28명 마이너스 X야. 자, 이 상황에서 어른이 한 명당 만원이고, 그러니까 큰 케이스가 실제로 우리가 할인을 받지 않고 온전히 내는 경우랑 할인을 받는 경우랑 생각을 해보겠지. 근데 할인을 받는 경우는 할인을 받지 않는 케이스를 직접 생각해보고, 어린 20명의 입장료는 얘가 더 유리하다니까 얘가 더 작은 케이스를 구해보면 돼. 자, 할인을 받지 않는 건 그대로 하면은 돼. 어른이 한 명당 만원이고 어린이는 한 명당 5,000원이야. 근데 사람 수는 여기가 X고 여기는 28-X잖아.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가격은 1, 10, 100, 1000만, 만원 곱하기 X가 어른의 가격이고, 거기다가 1, 10, 100, 1000, 5,000원에다가 거기가 28-X를 해준 게 어른하고 어린이를 온전히 할인받지 않고 계산을 한 거야. 자, 이제 할인을 받아볼게. 어른이 마치 20명인 척 하는 거야. 20명인 척 하려니까 원래 있던 1, 10, 100, 1000만, 만원에다가 어른이 20명인 척 했어. 어른이 20명인 척 하니까 어른이 20명인 척 하고 15% 할인을 받으면 실제로 남아있는 건 85%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100분의 85, 즉 0.85. 100분의 85 적을까? 100분의 85. 100분의 85, 즉 만원에 20명씩 하고, 그 다음에 80, 즉 15% 할인을 받아서 20명이 척처럼 한 거야. 20명이 척처럼 하고, 그 다음에 20명이 척처럼 했으니까 어린이 역시도 나머지 8명이 척 해야겠지. 그래서 따라서 어린이도 나머지 8명이 척 하는 거예요. 8명 하면은 어른이 20명이니까 나머지 어린이도 8명이니까 1, 10, 100, 1000, 5,000원에다가 5,000원인 애들이 총 8명이 있는 거야. 따라서 어른이 20명이 척하고 어린이가 8명이 척해서 계산을 해보니 그 결과가 얘보다 작은, 그러니까 얘가 더 유리하다는 거지. 얘보다 작은 X가 언제인지를 풀어보라고 하는 거야. 식은 이렇게 쭉 적혀 있거든. 적어 있지. 그래서 얘가 더 작은 경우, 실제로 X를 계산은 하기가 귀찮으니 너네가 직접 해봐. 쭉 계산을 해보면 X가 14보다 크다가 나와. 자, X가 14보다 크다가 나와. 근데 물어보는 건 어른이 몇 명 이상인지를 물어보지. 이상인 건 등호가 들어가. 따라서 이 말은 사람 수는 자연수야. 그걸 알아둬야 돼. 아까 앞에서는 사람 수가 아니라 거리였기 때문에 굳이 자연수를 안 구해도 됐지만, 지금은 사람 수이기 때문에 꼭 자연수를 구해야 돼. 따라서 X가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총 사람 수는 15명이야. 봐야 되는 거는. 자, 99. 수연이네 학교에서는 불우이웃 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5일 동안 3,000원짜리 도시락을 팔기로 했대. 판매가의 40%가 원가이고, 원가를 제외한 전액, 즉 우리가 원가를 제외한다는 것은 이익이지. 그리고 순이익으로 발생한 거는 전액 그러니까 기금으로 사용하게 돼. 즉 기부를 한대, 이 사람들은. 기금의 목표액이 200만 원 이상일 때 하루 평균 몇 개 도시락을 팔아야 되는지를 물어봐. 자, 여기는 항상 봐봐. 자, 우리가
정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가에다가 뭐 이익을 합쳐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그래서 우리는 이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를 뺐어.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퍼센트로 했지. 이 정가 크게 이 정가라고 하는 게 원가랑 이익이 원가랑 이익이랑 이렇게 합쳐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정가라고 하는 거를 100이라고 두면은 원가하고 이익이 합쳐져서 정가가 되는데 봐봐. 판매 40%가 원가야. 원가가 지금 40을 차지하고 있어. 100 중에 40을 차지하고 있어. 그럼 이익은 뭘 차지하겠어? 이익은 60을 차지할 거 아니야. 정가가 100이면은 정가가 100일 때 원가가 40이면 이익은 60인 거야. 그래서 둘이 합쳐서 100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즉 40%가 원가라는 얘기는 60%가 이익이라는 거야. 그래서 판매가의 40%가 원가라는 말은 판매가의 60%가 이익이라는 거야. 가만 요거를 알아둬야 돼.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워볼게. 자, 3,000원짜리 1, 10, 100, 1000, 3,000원짜리. 자, 근데 쭉 하기 전에 하루 평균 몇 개 이상의 도시락을 팔아야 하는지, 즉 하루에 팔 수 있는 도시락의 개수를 X래. 하루에 파는 도시락의 개수를 X라고 하면은 하나당 3,000원이지. 하나당 3,000원인데 3,000원을 5일 동안 3,000원을 하루 동안 X개 팔고 그거를 5일 동안 팔았대. 그러면 이게 총 수익금일 거야. 총 정가 중에 40%가 원가야. 그럼 뭐 100분의 60%가 그러니까 이익이야. 그래서 이 이익이 원가이고 원가를 제외한 전액, 아까 얘기했지 원가를 제외한 전액이라는 게 이익이야. 그래서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 200만 원 기본적으로 만 원 단위지. 3,000원. 1, 10, 100, 200, 1000만, 10만, 100만, 200만 원 이상이 된대. 그래서 0 떼고 생각하면 돼. 여기 0 3개 떼고 여기 0 3개 떼고. 그래서 동시에 0을 3개 떼주고 여기 0 떼주고 여기 0 떼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뭐 계산은 너네한테 맡겨볼게. 일단 x가 실제로 이거 계산하면 x가 뭐 9분의 2000이 되고 실제로 계산하면 뭐 222.3 땡땡땡땡땡땡땡이 돼서 중요한 건 이 x는 뭐 몇 개니까 개수니까 자연수야. 따라서 개수인지 아닌지도 항상 잘 봐야 돼. 개수니까 자연수야. 따라서 총 223개야. 599번 223개. 그래서 599번에는 223개야. 자, 그 다음에 600번 00이지. 600번 00.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 상황에서는 자, 그림을 항상 내가 애들한테 뭐 얘기를 해주냐면 그림 좌표나 그림 그리고 도형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기입은 항상 그림 위에 항상 기입을 해줘. 모든 정보는 한 곳에 모아놔야만 그 정보가 오히려 효과가 있어. 자, 그래가지고 직사각형 ABCD에 대해서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한대. 그럼 요거는 내가 너네 보기 위해서 한번 그려볼게.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여기가 P, M 이렇게 여기서 A, B, P, C, D가 되어 있지. 어디 물어보는 거는 여기의 넓이래. 여기의 넓이가 뭐 81cm 제곱센치 이하가 되도록. 그럼 여기의 넓이는 봐봐. 얘가 P가 움직이니까 봐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야. 높이는 항상 밑변을 수직으로 내려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수직으로 내리거나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수직으로 내는 즉 직각인 지점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기가 어려워. 직접 구하지가 못하니까 전체 사각형에서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을 빼면 돼. 자, 근데 물어보는 거는 점 P를 잡으려고 한다. 점 B에서 몇 cm 이상 떨어진 곳에 P를 잡으면은, 즉, 점 B에서 몇 cm 이상 떨어진 즉, 점 B에서 떨어진 거리를 내가 X라고 두고 그 P점의 위치를 떨어진 거리를 X라고 두는 거야. 자, 그러면 이 X일 때, 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가 거리가 6이고, 6이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x를 활용을 해서 나머지 변들을 표현을 해야 돼. 여기가 x면 중요한 게 여기는 뭐 여기가 16이었으니까 여기 뭐 16-x. 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지. 자, 그럼 1번의 넓이는 뭐 1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자, 2번의 넓이는 뭐 16-x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뭐 2분의 1. 자, 3번의 넓이는 뭐 1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우리는 전체 뭐 12 곱하기 16이라는 전체 사각형에서 뭐 빼야 돼. 뭐 1번, 2번, 3번. 쭉 적을까?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여기 대입해서 저기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을 더해서 빼준 게 삼각형의 넓이고 그 삼각형의 넓이가 뭐 81제곱cm 이하가 되도록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여기 1번 자리에 얘 쓰고 2번 자리에 얘 쓰고 3번 자리에 얘 쓰면 되지. 그래서 적어서 풀면 되지. 자, 그래서 쭉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냐면 90-3x가 나와. 그럼 얘가 뭐 실제로 뭐 8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를 풀면 돼. 그래서 왼쪽식 오른쪽 얘가 마이너스 3x고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9잖아. 따라서 x가 뭐 3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90 그래서 3x가 x가 96이지. 그러니까 96 마이너스 3x구나. 내가 잘못 봤어. 96 마이너스 3x니까 이항하면은 6에서 96에서 즉 15가 되네. 마이너스 15. 따라서 x가 뭐 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5cm 이상이면 되는 거야. 자,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요점은 정보를 여기 너네가 막 이거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 정보를 반드시 이 그림 위에다가 표현을 해. 너네가 처음에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뭐 16-x 여기를 뭐 6 여기를 6이라고 두고 하면 되는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601번 01번이야. 자, 01번 수지하고 01번 자 01번이야. 601번. 자, 수지하고 준호가 가위바위보 게임할 때 이 게임에서 이기면 뭐 수지하고 준호 나오네.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으로 하고 총 토탈 뭐 20회에 걸쳐 게임을 한대. 수지가 준호를 5점 차 이상으로 이겼대. 이 말은 수지 점수에서 준호 점수를 뺀 게 5점 이상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해야 될 게 뭐 수지 점수를 구하고 뭐 준호 점수를 구해서 두 개를 빼서 뭐 그게 5보다 크다라고 적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수지랑 준호가 어느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물어보는 거 뭐 이 게임에서 수지는 최소 몇 회 이겼는가를 물어보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수지가 게임에서 이긴 횟수를 x라고 두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이 두 명 나니까 수지랑 준호가 나오지. 그럼 여기 뭐 이긴 거, 진 거, 이긴 거, 비긴 거, 진 거. 자, 수지가 x번 이겼어. 근데 중요한 건 글을 읽어보니 4회는 항상 비겼대. 여기에 항상 4회는 비겼다니까. 비긴 거는 4회야. 자, 그러면 수지가 x번 이기고 뭐 비긴 건 4번인데 중요한 건 토탈 20회야. 따라서 우리는 진 게 정해가 치지. 토탈 20회를 했기 때문에 이긴 게 x번, 비긴 거 4번. 그럼 합치면 x 플러스 4. 20회에서 x 플러스 4를 빼면은 뭐 16 마이너스 x. 16 마이너스 x가 되어야 얘네 합치면 20이지. 따라서 수지가 x번 이기면은 뭐 16 마이너스 x번 줬어. 자, 중요한 건 이 정보가 밑에 있는 준호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해줘. 왜냐면 수지가 x번 이겼다는 거는 준호는 뭐 x번 졌다는 거야. 수지가 16-x번 졌다는 거는 준호는 뭐 16-x번 이겼다는 거지. 따라 그리고 4번 비겼다는 거는 여전히 똑같이 4번 비겼을 거고. 자, 그리고 이겼을 때는 각각 점수를 몇 점씩 얻어. 여기는 2점씩 얻고 비기면 1점 얻고 지면 0점 얻잖아. 그러면 각각에서 수지가 얻은 점수는 뭐 x번 이겼으니까 2 곱하기 x 그리고 뭐 4번 비겼으니까 1 곱하기 4 그리고 0번 어차피 여기는 16-x 곱하기 제로지만 곱하기 제로면 어차피 제로잖아. 그래서 2x 플러스 4가 수지가 얻은 점수야. 자, 준호가 얻은 점수는 뭐 16-x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2점 이긴 것만큼 2점 얻었고 거기다가 4 곱하기 1에서 비긴 것만큼 점수를 얻었어. 근데 수지에서 준호 점수를 뺀 거 여기서 이거를 뺀 게 뭐 5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이 점수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 5가 크거나 같다. 따라 새로 적으면 2x 플러스 4에서 뭐 2에 16-x 플러스 4를 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뺄 때는 앞에만 마이너스 적지 말고 이거 전체를 빼는 거야. 따라서 너네가 여기가 뭐 소가로 쓰니까 중가로를 여기 한번 적어줘야 돼. 이 정가로를 빼서 여기서 이거를 뺀 게 이 값이 뭐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적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풀면 돼. 자, 계산은 뭐 직접 해보고 이걸 쭉 한번 계산해보면 x가
9.25가 나와. 그래서 x가 9.2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횟수 물어보지. 자 너네가 봐야 되는 건 이 횟수라고 하는 게 지금 몇 회 횟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얘가 뭐 자연수야. 그래서 9.25보다 큰 x는 따라서 10회가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602번 뭐 창인데 창이긴 하지만 너네가 실제로 뭐 1학년 때 이런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봤어. 성량계비로 다음 이렇게 모양을 만들 때 정사각형을 한 방향으로 연결하여 만들 때 성량계비 160개로 정사각형을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그럼 여기 정사각형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4개를 만들었지. 그럼 이 상황에서 자 봐봐. 602번에서 얘기해줄 게 뭐냐면 너네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02번에서 너네가 새 상황에 대해서 너네가 직접 한번 이거 주어진 게 아니라 너네가 다시 한번 이 사각형을 성략개비를 놓으면서 몇 개가 추가되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고. 1회에서는 이 4개가 놓았는데 그 다음에 2회로 넘어가면서 놓는 거는 뭐 사각형이 2개지만 실제로 놓는 거는 하나, 둘, 3개 더 놓는 거야. 여기서 하나 더 늘어놓으면 하나, 둘, 3개 더 놓는 거야.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나면 하나, 둘, 3개 놓는 거라고. 따라서 추가되는 건 계속 뭐 하나, 둘, 셋, 3개씩 추가되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첫 번째 회도 실제로 첫 회도 뭐 1 더하기 3인 거야. 가만. 그래서 내가 성립계비 개수로 하는데 사각형의 개수를 물어보지. 사각형의 개수. 자, 여기 사각형에 1개가 있을 때, 그리고 2개가 있을 때, 3개가 있을 때, 4개가 있을 때마다, 즉 사각형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3개씩 추가되는 거야. 따라서 원래 기본적으로 1이 있는 거에다가 3개씩 추가되니까 3 곱하기 x. 이 x는 뭐 사각형의 개수. 따라서 우리는 사각형의 개수를 우리는 x라고 두면은 원래 1 플러스 3x, x자리에 1 넣으면은 실제로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잖아. 그래서 1 플러스 3x가 총 쓰여진 그러니까 성량계비 개수고, 이 성량계비가 뭐 총 160개로 만드는데 160개로 만들 수 있을 때 정사각형을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성량계비의 개수가 160개를 오버하면은 안 돼. 그래서 뭐 얘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지. 같다. 따라서 3x가 얘는 뭐 계산해도 되겠다. 15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가 실제 계산해보면 x가 3, 5, 15, 3, 2, 6, 5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총 사각형의 개수는 총 52개. 됐나? 자, 03번이야. 03번. 민수는 10만원을 A은행과 B은행에 나누어 예금하려고 하는데 A은행은 연율 5%, B은행은 연율 6%로 이자를 준대. 자, 이자를 준다는 거는, 자, 너네가 이자를 준다. 이게 막 새로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너네 부모님들은 은행에 돈을 넣고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 이자를 준다는 건 우리가 이자랑 이익 생각하면 돼. 원래 우리가 원금을 넣고 은행에서는 그거 가지고 막 이것저것 투자를 해서 더 이익을 불리거든? 그 이익 중에 우리가 연이율 5% 정도는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요 얘기는.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 파트를 우리가 이익 파트를 5%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면 돼. 자, 총 10만 원이었는데 A은행과 B은행 나눠 예금하려고 하는데 A은행은 연이율 5%, B은행은 연이율, 즉 1년당 5%, 1년당 6%의 이익을 준다는 거야. 1년 후에 총 이자가 5,300원 이상이면은, 즉 물어본 건 이자지. 5,300원 이상이 되려가면 A은행에 예금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금은 얼마간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A은행에 저축하는 원금을 X라고 할게. 이거 X, 예금을 X라고 하면은 중요한 건 토탈 10만원이야. 그러니까 B은행에는 토탈 10만원이니까 B은행에는 10-X만큼을 예금하는 거야. 그러면 A은행에는 뭐 연이율 6%, A는 5%고 B은행은 뭐 연이율 6%의 이자를 준대. 6%의 이자를 준대. 근데 1년 후에 총 이자가 5,300원 이상이 되려면 총 이자라는 것은 A은행의 이자와 B은행의 이자를 직접 합쳐서 토탈 이자가 되겠지. 그럼 이자라고 하는 것은 예금 예금 X1에다가 5%의 이자를 준다는 건 이 5%만큼의 이익을 준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X 금액 곱하기 100분의 5만큼의 이익을 A은행에서 가져갈 수 있어. 자, 똑같이 B은행에서는 10-X 곱하기 100분의 6만큼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 근데 두 개를 합쳐서 토탈 금액이 5,300원 이상이 되게 해야 된대.
그래서 요거 풀면 돼. 딱히 뭐 요런 거 계산할 때는 왼쪽식 오른쪽식에 분모에 100이 모두 있으면 왼쪽식 오른쪽식에 100을 다 곱해주면 돼. 여기에 100 곱하고 여기에 100을 곱하니까 100을 곱하면 요거 사라지잖아. 따라서 5x 플러스 6에 10-x가 뭐 실제로 뭐 5, 3, 0, 0 그리고 0에 2개 붙여서 얘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 풀면 돼.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가 뭐 1, 0, 0, 0, 0 7,000보다 작거나 같대. 따라서 최대 금액은 7,000원, 7만 원이야? 7만 원인가? 7만 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됐나? 자, 그 다음에 4번 604번이야.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회사가 있는데 공사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회사가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회사원이 집에서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하여 분속 60m로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200m로 뛰었더니 늦지 않고 회사에 도착하였대.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2.6km. 이 회사원이 걸은 거리는 최대 몇 킬로인지를 물어보잖아. 자, 그러면 물어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너네가 이 상황을 항상 그려봐야 돼.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회사원이 9시까지인데 지금 8시 40분이야. 그래서 8시 40분인데 9시까지 출발이다. 따라서 남은 건 20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총 토탈 시간이 20분 남았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자, 오늘 분속 60m로 걷다가 그럼 요 상황을 그려봐야지. 여기서 뭐 분속 60m로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뛰어가지 분속 200m로 뛰어갔더니 늦지 않는다는 거. 얘는 토탈이 뭐 20분 내라는 거지. 늦지 않고 회사에 도착하였다.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이 총 토탈 거리는 뭐 2.6km래. 자, 항상 물어보는 건 부등식 세울 때는 항상 이런 토탈 정리를 줘. 2.6km 일대라고 하는 거, 이 2.6km를 활용해서 식을 적어야 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문자를 즉 이 회사원이 걸은 거리라는 얘네를 통해서 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토탈을 가지고 식을 세우되 나중에 문자 x가 주어진 상황에서 뭐 부가 요소로 구해지는 거야. 자, 회사원이 걸은 거리가 최대, 걸은 거리, 여기가 걸은 거리지. 걸은 거리가 x라고 하면은, 실제로 뛰어간 거리는 뭐, 총 2.6km니까 2.6, 아니, 뭐, 최대 몇 미터인지 물어보는 거라, 씨. 그럼 x 미터, 최대 몇 미터, x 미터. 즉, 2.6km면 실제로 뭐, 2600m지. 그럼 얘는 뭐 2600-x야.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상황을 적어놓고 거속시야. 자, 걸어간 거랑 뛰어간 게 있어. 자, 걸어간 거는 분속 뭐 60, 걸어간 거 속력이 분속 60이고 뛰어간 거 분속 200이야. 자, 그리고 내가 총 걸어간 거리는 이동 거리가 x 미터였으면 뛰어간 거리는 뭐 2600-x지. 그러면 나오는 게 여기에 걸린 시간이랑 여기 1번 시간이랑 2번 시간이랑 합쳐서 뭐 이게 뭐 20분 이내가 되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간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거속시 해놓고 여기 나누기 곱하기 하면 되고, 시간은 뭐 거리 나누기 속력이야. 거리 x를 속력 60으로 나누면 여기 1번에 걸어간 시간이고, 거리 2600-x라는 거리를 뭐 속력 200으로 나눈 이 시간이 2번 뛰어간 시간이야. 근데 두 개를 합쳐서 총 시간이 뭐 20분 이내. 그래서 얘를 풀면 돼. 자, 분수식이니까 왼쪽식 오른쪽식이 60하고 200의 최소 공배수를 양쪽에 곱하면 되지. 그럼 1200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가 600이 나와. 60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최대 거리는 뭐 600m가 돼. 그래서 너네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항상 그려보고 이에 따른 표를 그려보고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보면 돼. 자, 05. 지혜가 두 지점 A, B 사이를 자전거로 왕복하는데 갈 때에는 시속, 왕복하는 거야. 여기 A 지점이랑 B 지점 있는 거야. 너네가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A 지점이랑 B 지점이랑 자전거로 왕복한대. 갈 때에는 시속 20km, 올 때에는 시속 15km로 달렸더니 갈 때와 올 때 소요된 시간 차이가 20분보다 작았대.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 미만이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네. 그러면 갈 때랑 올 때가 있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똑같이 거속시를 적으면 돼. 갈 때 A에 B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속력은 뭐 20km. 속력이 시속이야. 그리고 올 때는 시속 같은 길을 시속 15km래.
자, 근데 AB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 미만? 그럼 A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두면은 중요한 건 같은 거리지. 같은 길을 돌아왔으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야. 그러면 물어보는 게 항상 토탈을 물어봐. 소요된 시간이 20분보다 20분, 20분이야. 그래서 여기에 걸린 시간이랑 여기에 걸린 시간을 합쳐서, 즉 1번 시간이랑 2번 시간이랑 합쳐서 이게 20분보다 작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속력이 봐야 될 게 너네가 시속이잖아. 그래서 얘네가 지금 시간 단위야, 계속. 시속이기 때문에,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20분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를 시간으로 고쳐줘야 돼. 따라서 20분이란 건 뭐 60분의 20보다, 즉 6분의 2, 즉 3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자,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거리 x를 속력 20으로 나누고 거리 x를 속력 15로 나누고 두 개를 합친 게 뭐? 갈 때의 속력, 갈 때의 시간, 속력 올 때의 시간. 그리고 두 개를 합친 게 뭐?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두 개가 합친 게 뭐? 3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돼. 아, 근데 이게 아니구나. 소요된 시간의 차이래. 아니, 차이네. 내가 잘못 봤네. 그래서 소요된 시간의 차이가 20분보다 작아야 되니까 실제로 두 소요된 시간의 차이인데, 우리가 빠르게 걸으면 시간이 짧잖아. 느리게 걸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래서 느리게 걸린 15km로, 즉 15분의 x가 올 때 느리게 걸린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 시간에서 뭐 20분의 x라는 이 시간을 뺀 게 뭐 3분의 1보다 작다. 요 시간이지. 차이라네. 그래서 실제로 얘를 풀면은 x가 20보다 작어. 그래서 너네가 이거 보고 x가 20보다 작으니까 19분, 19km가 아니야. 이거 자연수가 아니지. 거리는 자연수가 아니야. 굳이 자연수 안 돼도 돼. 자, AB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 미만인지, 몇 킬로 미만인지를 물어보지. 너네 요거 물어보는 거 잘 봐야 돼. 따라서 x가 20보다 작으니까 20킬로 미만이어야지. 따라서 답은 3번. 됐나? 자, 그 다음에 06번. 16%의 소금물 400g에 물을 증발시키고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소금을 넣어 농도가 40% 이상이 되려 한다. 자, 이렇게 슬슬 농도를 하는데 복잡하게 줘. 원래 상황이 16%의 소금물이래. 자, 농도. 이거 나오면 농도, 소금물, 그리고 소금. 요 세 세트를 항상 적어도 농도 16%의 소금물 400g에서 물을 증발시키고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소금을 넣어 농도가 40% 이상. 자, 보면은 근데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은 최소 몇 g인가? 자, 여기서 xg의 물을 증발시킨 양만큼 소금을 넣어서 물은 xg 증발시켰어. 그럼 여기 뭐 400-xg의 물이 있겠네.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양만큼 소금을 추가시켜서 여기는 뭐 실제로 소금물은 여전히 400이 되지. 그러면 근데 여기서 변화 상황이 있지. 원래 여기서 400-x에서 다시 소금물은 400으로 유지가 되지만 소금의 양 자체가 변하지.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소금의 양이랑 물만 증가시켰기 때문에 여기의 소금의 양이랑 여기의 소금의 양 자체는 같아. 그 소금의 양에다가 x를 첨가시켰으니까 여기의 소금의 양은 여기 소금의 양에다가 x만큼 더하면 되겠지. 자, 그럼 소금의 양을 구해야 돼. 소금의 양은 뭐 기본적으로 100분의 농도 16 곱하기 400이라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400이라는 게 소금의 양이야. 이 소금의 양이 물만 증발시켰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도 뭐 100분의 16 곱하기 400이야. 그럼 계산을 해주면 4, 6에 24, 64지. 따라서 64g이야. 64g의 소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물만 증발시켜서 물 증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소금을 추가시켜. 소금을 추가시키면 64 플러스 x잖아. 그래서 새로 만든 소금물의 양이야. 새로 만든 소금물의 양이 뭐 40% 이상이, 농도가 40%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럼 이 소금물의 농도가 40% 이상이 되게 하려면 여기 있는 농도를 찾아야 돼. 농도는 뭐 기본적으로 400이 되고 400분의 소금물분의 소금 64 플러스 x라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농도 100을 한 게 뭐 농도고, 그 농도가 40% 얘네가 얘보다 40% 이상이 되어야 된대. 그래서 얘 구해주면 돼. 뭐 계산은 뭐 수식은 복잡했지만 계산은 간단하네. 뭐 그래서 얘 계산해주고 뭐 나머지는 계산해보면 돼. 됐나?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x라고 하는 게, 계산을 해볼게 한번.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뭐 x가 실제로 뭐 계산하면 x가 96보다 크거나 같대. 요거 풀어주면 돼. 그래서 x가 96보다 크거나 같고, 따라서 이 x랑 물을 넣는 거랑 소금에 넣는 거랑 같이, 따라서 증발시켜야 되는 물의 양은 뭐 96, 최소 96이래. 됐나?
자, 그 다음 607번이야. 07. 자, 너네가 요거 07번이 오히려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한번 봐야 돼. 오른쪽 표는 두 식품 A, B에서 100g당 나타내는 열량을 부른 거야. 자, 봐봐. 이 너네 글을 잘 읽어. 100g당 나타내는 열량이야. 100g당. 요 조건 괜히 준 거 아니야. 주의해서 봐야 돼. 두 식품 A, B를 합하여 200g을 섭취하여 열량 360kg을 이상을 얻으려고 하는데 섭취해야 되는 B 식품의 양은 최소 몇 그램? g을 물어봤지. 자, 왜냐면 우리가 A, B의 식품 100g당 중요한 건 100g당 A는 100g당 120kcal, B는 뭐 100g당 뭐 320kcal가 들어가. 근데 AB 합쳐서 200g을 섭취하여 총 360kcal를 얻으려고 하는데 B 식품의 양은 총 최소 몇 그램? 그러니까 B 식품의 양을 내가 X라고 두면은 A 식품의 양은 200-X야. 자, 중요한 건 여기는 X는 그램 단위지. 내가 여기는 X는 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1g, 2g, 3g, 4g 즉 단위는 1g당이야. 여기는 X는 1g 단위야. 그러니까 X는 g당, 즉 최소 1g 당인데 뒤에 있는 상황에 나와 있는 건 뭐 100g 당이야. 100g 당을 생각을 해주면 100g, 1g으로 고쳐서 생각해야겠지. 즉 우리는 100g당 120kcal이기 때문에 우리는 A 식품은 뭐 1g당 뭐 실제로 뭐 100분의 12, 즉 12kcal야. 똑같아. B 역시도 뭐 1g당 뭐 32kcal야. 됐어? 그러면 A 식품에서 나올 수 있는 열량은 실제로 뭐 1g당 12칼로리인데 200-x g이 있어. 그러니까 200-x g에 곱하기 12만큼의 킬로칼로리를 낼 거고, 뭐 그 다음에 x 여기 뭐 32kcal를 내는데 1g당 32kcal를 내는데 그게 총 x g이 있어. 그러니까 32 곱하기 x. 근데 두 개를 합쳐서 총 360kcal 이상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얘네를 풀면 돼. 됐나? 얘네를 풀면은 x가 실제로 뭐 x가 6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지. 따라서 최소 60이야. 됐나? 자, 08번이야. 후딱 하고 끝내자. 요거 608번 요거 용어가 어려워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봐봐. 40개가 들어있는 귤 한 상자의 도매 가격은 2만원인데 이 귤을 10상자 구입하고 운반비로 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한 상자에 4개 꼴로 썩은 것이 들어있고 썩은 귤은 팔지 않으려고 한다.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지. 귤의 구입비와 운반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고 할 때 귤 한 개의 도매 가격에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는지를 물어. 글도 엄청 길고 상황도 엄청 복잡해. 이러면 항상 내가 복잡한 상황에서 기본 원리로 돌아가야 돼. 내가 물은 귤 한 개의 도매 가격에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귤 한 개의 도매. 자, 그러면 내 상황을 봐봐. 자, 항상 일단 우리가 정가는 기본적으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40개가 한 상자당 뭐 40개가 들어있고 한 상자당 40개가 들었는데 40개당 2만원이래. 그러면 실제로 한 상자당 뭐 2만원인데 근데 귤 한 개 물어보잖아 중간에.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의 가격을 알아야 돼. 그럼 한 개는 실제로 한 개는 4 나누면 한 개당 500원이야. 그러면 온전히 2만원 다 팔 수 있으면 좋지만 한 상자당 4개 꼴로 분량이 나와. 따라서 한 상자당 실제로 팔 수 있는 거는 36개야. 4개는 못 파니까. 근데 이 한 상자를 총 10상자를 산대. 10상자를 사면은 각각 곱하면 되니까 뭐 총 400개가 귤이 있을 거고 이 중에 뭐 실제로 팔 수 있는 거는 360개야. 그러면 360개를 온전히 팔 수 있는 건 뭐 온전히 팔 수 있는 거지.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계산을 할 거야. 계산을 하는데 귤의 구입비와 운반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자, 이익 물어보지. 그러면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 돼. 자, 우리가 한 개라고 할 때 귤 한 개의 도매 가격에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는지. 자, 우리가 이익을 얼마 정도 붙여야 우리가 운반비랑 뭐 투입 이것저것 해서 투입한 게 20% 이상의 이익을 남는지, 이익이 20%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가에서, 즉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 항상 정가는 원가 플러스 이익이니까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 이게 이익이 돼. 자, 정가는 원래 우리가 팔 수 있는 귤만 생각하는 게 정가지. 왜냐면 우리가 못 파는 것까지는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팔아서
그러니까 획득할 수 있는 가격이 정가인 거야. 따라서 우리가 360개를 팔 수가 있어. 귤은 360개를 팔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당 500원에다가 팔 수 있어.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이 원가 그대로 팔면은 지금 이미 4개당 즉 40개를 손해가 봤으니까 이대로 팔면 이미 지금 적자야. 돈이 회수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X프로만큼의 돈을 더 붙여서 팔려고 해. 그러니까 X프로 붙이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만큼 패서 여기서 만든 게 정가인 거야. 이 정가에서 우리는 원가를 빼야 돼. 총 투입 비용이 원가야. 총 투입 비용은 뭐냐면 우리가 40개, 즉 귤 한 상자당 40개가 한 상자당 2만 원이었어. 2만 원, 한 상자당 2만 원이었는데 10상자를 샀으니까 총 들어간 비용은 20만 원. 귤 사는 데만 20만 원이 들었고 중요한 건 거기다가 운반비로 만 원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총 투입된 우리가 돈을 주고 투입한 원가는 21만 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금액에서 21만 원 10, 100, 1000만, 10만, 21만 원. 21만 원을 빼야 얘가 이익인 거야. 정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지. 그 이익이 이익이 귤이 구입비와 운반비, 얘가 원가지. 합한 금액. 즉, 원가의 20% 이상. 즉, 얘가 원가 21만 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21만원을 이항하면 실제식은 360 곱하기 500에 1 플러스 100분의 x 그리고 얘가 210000 곱하기 100분의 120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1.2를 곱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돼. 그래서 상황 자체가 복잡하긴 한데 너네가 머릿속으로 굴려봐봐. 내가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선 귤을 직접 구입하는 비용이 원가였어. 그리고 정가는 내가 얘를 X% 이상 증가시켜서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정가인 거지. 그래서 귤을 팔 수 있는 금액에서 귤을 팔 수 있는 것만으로 정가를 책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중심이었어. 40개 모두 가지고 정가를 책정하면 안 돼. 그래서 4개의 로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40개에서 36개만 생각을 해야 되고 36개에서 총 10개, 10박스니까 총 360개를 가지고 500원으로 팔았을 때 500원으로 팔고 거기서 1 플러스 100분의 X만큼의 뻥튀기를 해서 판 거가 정가가 돼. 그 정가에서 21만원을 뺀 게 21만원이 원가니까 얘네를 뺀 게 이익이 될 거고 그 이익은 21만원의 100분의 2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따라서 얘를 쭉 풀면은 실제로 X를 풀면 X가 4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40%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40% 정도 마진을 남기면은 되게 비싸게 파는 거야. 되게 비싸게 파는 거거든. 하여튼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도매를 거치면 중간에 이렇게 많이 떼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산지에서 사 먹는 거랑 여기서 직접 마트 가서 농협 하나로마트 가서 이런데 대백마트 가서 사 먹는 거는 실제로 산지에서 사 먹는 것보다 요만큼 더 비쌀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알아둬. 자, 공구. 어른 한 명이 하면 8일이 걸리고 어른이 한 명이 하면 8일이 걸리고 어린이 한 명이 하면 12일이 걸려. 자, 어른이 한 명이 하면은 총 8일이 걸린다는 거는 한 명이 하면은 즉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산하면 하루당 일을 처리하는 일이 많어. 즉 하루당 어른은 즉 하루당 8분의 1씩의 일을 처리를 하는 거야. 하루 어른. 그러니까 어린이는 한 명은 총 12일이 걸려서 일이 끝나네. 그러면 하루당 총 12분의 1만큼의 일이 끝나는 거야. 자, 봐봐. 이게 얘기가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의 완성은 주로 1로 둬. 왜냐면 우리가 일이 100% 됐다, 일이 70% 완성됐어요 라는 얘기는 일이 0.7만큼 완성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총 100분의 70, 0.7만큼 완성이 됐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80% 완성됐으면 0.8, 그러니까 100% 완성됐다는 거는 1이야. 그래서 일의 완성을 항상 1로 두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른하고 어린이에서 어른이 하루당 8분의 1, 어린이는 12분의 1을 끝내. 근데 어른과 어린이를 합쳐서 10명이 일을 하루에 끝내려고 할 때 어른이 몇 명 이상, 자, 그러면 어른의 사람 수를 X라고 둘 거야. 근데 10명이 일을 하네. 따라서 어린이는 총 10-X명이겠지.
됐나? 그러면 어른은 X명인데 총 하루에 일을 끝내려고 해. 어른은 하루당 8분의 1만큼의 일을 하지. 그래서 8분의 1에 곱하기 X만큼의 일을 처리할 거야. 어린이는 10-X만큼 어린이 10-X명이 하루에 뭐 12분의 1만큼의 일을 처리할 거라고. 근데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합쳐서 일을 처리하니까 두 개를 더할 거고. 그 두 개를 더해서 어른하고 어린이 모두 합쳐서 일의 완성인 1을 처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일의 완성이 1이 되면 되는데 이 일보다 오버해도 일이 끝나지?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일이 땡 끝나면 가능하지만 시간이 실제로 뭐 오버해서 만들더라도 총 일은 끝나. 따라서 우리는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두는 게 여기서 얘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일이 1보다 크거나 같으가 되면 어쨌든 일이 끝나는 거잖아. 근데 1보다 작으면 일이 안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직접 한번 풀어보면 돼. 얘를 풀어보면 x는 뭐 실제로 4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고 따라서 x는 최소한 4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돼. 그래서 4명 이상 즉 5명, 6명이 동시에 일을 해버리면 일이 초과돼서 끝나버리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10번. 요거 10번이 조금 복잡한데, 오히려 너네가 뒤에 풀었던 연립방정식 풀던 것처럼 그 생각하면 조금 편해, 10번. 자, 용량이 180리터의 물통에 총 1분당 10리터씩 나오는 호수 A로 물을 채우다가 중간에 B는 1분당 뭐 20리터씩 나오는 호수 B로 바꿔서 물을 채워서 15분 이내에 물통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호수 A로 물을 최대 몇 분 동안 채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A로는 1분당 10리터, B로는 1분당 20리터. 자, 근데 중요한 건 주어진 조건을 한번 봐야 돼. 용량이 180리터래, 180. 얘 애초에 180인 물통에 이렇게 채우다가 1분에 10리터씩 나오는 물로 채우다가 중간에 바꿔서 1분에 20리터씩 넣은 거야. 바꿔서 15분 이내, 자, 이 말은 15분 이내 물통을 가득 채웠다는 거는 총 물의 양은 180리터가 됐다는 거지. 자, A 호수로 물을 최대 몇 분 동안 채울 수 있는지. 자, 1분에 10리터는 얘네는 속력이거든, 결국. 자, 물어보는 건 A로 호수에 물을 최대 몇 분 동안 A로 채우는 분해산을 X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X분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B로 채우는 시간을 구해보면은 B로 채우는 시간을 구해야 돼. 그래서 B로 채우는 시간을 구해서 B로 채우는 A의 물에 A를 채우는 시간이랑 B로 채우는 시간이랑 합쳐서 그게 뭐 15분 이내가 되어야 된대.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게 B로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B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그래서 B에 관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어. 최대 용량이 180리터잖아. 자, 그러면 여기 약간 요거를 그래서 얘네를 Y라고 한번 둬봐봐. 네모라고 할까? 네모라고 두자. 자, B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Y라고 둬보자. 자, 그럼 X분, 이 네모분이라고 치보면 A로 X분 뒀으면 실제로 A 1분당 10리터면은 뭐 X분이 흐르면은 실제로 뭐 10X가 되겠지. 자, 똑같아. B로 1분당 20리터면 네모분이 지나면 20 곱하기 네모분이 될 거야. 근데 가득 채워진다는 건 둘 합쳐서 실제로 뭐 180리터야. 따라서 요 상황에서 뭐 네모를 구할 수 있어. 즉 10x 플러스 20 곱하기 네모는 총 180이 되어서 실제는 연립방정식이지. 요거는. 그래서 20 곱하기 네모는 총 180 마이너스 10x고 따라서 네모는 양쪽에 20을 나누어서 20분의 1에 180 마이너스 10x가 따라서 우리는 뭐 이 네모라고 하는 거는 즉 B라는 시간은 요만큼이 걸릴 거야. 근데 우리가 원래 있는 시간에서 X분 A의 시간 X분 더하기 중간에 B로 바꿨지. 네모분 즉 20분의 1에 180 마이너스 10x라는 네모분을 합쳐서 이게 뭐 총 시간은 15분 이내. 그래서 얘네를 합쳐보면 돼. 그래서 얘네를 합쳐서 얘네를 풀면 돼. 따라서 얘네를 풀면은 x가 실제로 뭐 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그럼 x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x가 최대 12분 동안 채울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611. 자, 이렇게 막 상황이 복잡하게 나오지만 할 건 해보면 돼. 정부에서 뭐 611번에 봐야 되는 거는 뭐 없는데 11번은 어려운 거 글은 복잡하지만 어려운 건 없어. 11번은 A에서 A 플러스 B가 0.15 이런데 뭐 A는 건구, B는 뭐 습구,
뭐 습구, 건구 온도, 건조할 때의 온도, B는 뭐 습할 때의 온도. 같은 36도라도 뭐 비가 오는 날의 36도랑 쨍쨍한 마른 날의 36도랑 사람이 느끼는 불쾌지수가 달라. 그래서 그거를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 A하고 B가 나왔을 때 A 플러스 B의 요거, 여기는 건구고 얘는 습구래.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불쾌지수에 따른 불쾌지수가 이렇대.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 때 따라서 불쾌지수라고 하는 것은 건구 온도랑 습구 온도를 합쳐서 거기다가 뭐 0.72를 곱하고 거기다가 40.6을 더해서 얘네가 뭐 불쾌지수래. 그럼 자, 첫 번째에서 건구 온도가 32도이고 아직 뭐 습구 온도는 모르니까 습구 온도를 x라고 두면 여기다가 0.7 곱하기 0.72 더하기 40.6을 하면은 불쾌지수야. 그 불쾌지수가 불쾌감을 느끼는 불쾌지수인데 불쾌지수 뭐야? 근데 이걸 느끼는 게 불쾌지수인데 잠깐만 잘못 봤잖아. 헉했네. 100도 사람의 비율이 100%라는 것은 사람의 비율이 100%인 걸 봐봐. 100%인 거 불쾌지수가 36 이상이잖아. 그럼 얘 불쾌지수가 뭐 86 이상이 되는 이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돼. 식 세우는 거 나머지 계산이지. 내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x는 3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 따라서 31도 이상이야. 자, 두 번째, 습구 온도가 20도이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0%래. 자, 습구 온도가 20도래. 20도고 건습은 아직 모르니까 x라고 둘게. 곱하기 0.72 더하기 40.6을 하면은 얘가 불쾌지수다. 이 불쾌지수가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0%래. 사람이 느끼는 비율이 0%라는 거는 0%인 건 여기 뭐 70 미만이잖아. 그래서 얘가 70보다 작을 때라는 걸 풀어보면 되지. 실제로 해보면 x가 뭐 21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건구 온도는 21도 미만일 때, 뭐 건구 온도는 21도보다 작을 때, 21도 미만일 때 저렇게 된대. 그래서 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12번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뭐 강을 타고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 총 길이가 120. 자, 왜냐면 자, 요거 뭐 기본 얘기를 해보자. 원래 있는 강이 이렇게 있어. 강이 있는데 강은 원래 멈춰있지 않고 흐르지. 따라서 원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배가 있는데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배의 속도를 V만큼 따라오는데 여기 밑으로 강은 원래 밑으로 2km로 흐르고 있으면은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실제 우리가 물론 배의 속도 밟았을 때 실제로 30km로 밟지만 얘네는 실제 이동 속도는 V에서 2를 빼는 거야. 자, 그리고 얘 똑같은 거야. 강을 따라서 내려온다면은 내가 똑같이 30을 받더라도 실제 얘네 속력은 V에서 2를 더해주는 게 원래 요 물의 흐름 유속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요걸 생각하고 하면 돼. 총 길이가 120km이고 강물의 속력이 2km로 일정한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12시간 이내에 왕복하려고 하는데 자, 토탈 나왔어. 토탈. 거속시 나오면 항상 토탈 나온댔지. 토탈이 하려고 하는데 강을 따라 내려갈 때의 배 자체의 속력이 시속 28km일 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배 자체의 속력. 자, 강을 따라 내려갈 때 자, 중요한 건 내려가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 있지. 그러면 거리, 속력, 시간이야. 총 길이가 120km이고 강물의 속력은 지금 일단 강물의 속력은 2km로 일정하대. 총 시간, 토탈 시간이 12시간 나와야 돼. 자, 내려갈 때는 배 자체의 속력이 28. 배 자체의 속력이 28. 내려올 때는 28. 강을 따라 내려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방을 따라 내려가는 거지. 근데 강물의 속력이 2km가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28. 얘는 28을 밟았지만 얘의 실제 속력은 뭐 28에다가 2를 더한, 즉 30km로 속력을 달리는 거야. 그래서 내려올 때. 그리고 거리는 총 길이는 120, 거리는 총 120km지. 자, 그리고 올라올 때는 또 똑같아. 120 올라올 때는 거슬러, 그리고 뭐 내려올 때, 그리고 거슬러 올릴 때 똑같이 120km를 얘네는 올라올 때는 배 자체의 속력을 x라고 하면은 올라올 때는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속력 자체가 감소해야 돼. 어떻게? 빼기 이만큼. 근데 얘네를 합쳐서 12시간 이내야 된대. 그럼 1번의 시간이랑 2번의 시간이랑 합쳐서 얘네가 12시간 이내가 돼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 이렇게 풀면 돼.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시간. 자,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거리 120을 속력 28 플러스 2로 나누고, 거리 120을 속력 x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게 두 개를 합쳐서 얘가 실제로 1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얘네를 풀면 돼. 그래서 얘네를 쭉 한번 풀어보면 돼. 딱히 어려운 건 아니지. 그래서 x를 풀면은 x가 17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시속은 최소 17km 이상이 되어야 된대.
됐나? 자, 마지막으로 13번. 13번에서는 마지막 문제인 만큼 설탕물 가지고 별짓거리를 다 해놨죠. 자, 13번. 한번 봐봐. A 그래서 자, 이렇게 설탕물이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은 너네가 항상 얘기했지만 뭐 복잡한 상황에서는 항상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자료를 표로 정리하고 그림으로 도식화시키고, 자, A 그릇에서는 5% 설탕물이 들어있고 B 그릇에서는 뭐 15%. 자, 그럼 상황을 내가 항상 그리라고 했지. 자, 그럼 내가 뭐 표 A하고 B가 나와 있으니까 A, B 적고 뭐 농도, 소금물, 그리고 뭐 소금. 자, A 그릇에서는 뭐 5% 설탕물이 들어있고 B 그릇에서는 15%의 설탕물이 들어있는데 A 그릇에서 3컵의 설탕물을 드러내고 같은 크기의 컵으로 B 그릇에서는 2컵을 덜어내요. 300g의 물이 들어있는 C 그릇에 부었을 때 300g의 물이 들어있는 C그릇을 부을 때 C그릇의 설탕물의 농도가 뭐 C그릇은 3% 이상이 되어야 된대. 그럼 A그릇은 최소 몇 g의 설탕물을 덜어내는가? 자, X는 내가 들어야하니까 A그릇에서 최소 몇 g의 설탕물을 덜어내는 A그릇에서 최소 몇 g 덜어내는 거를 X라 해야겠지. 근데 총 구해야 되는 게 X잖아. X인데, 그러니까 이 X인데, 그러면 몇 g의 설탕물을 덜어내는데 A그릇에서는 3컵, B그릇에서는 2컵이니까 내가 한 컵, 즉 한 컵에 들어가는 용량을 X라고 두면은 그 용량에 대해서 A가 3컵, B가 2컵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한 컵, 들어가 있는 그 한 컵의 양을 X라고 둘 거야. 자, A 그릇에서는 몇 컵 들어있어? 3컵이니까 소금물은 실제로 뭐 3X가 들어가 있는 거야. B 그릇에서는 2컵 들어냈으니까 뭐 실제로 2X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A컵, B컵 3컵 드러내고 2컵 드러낸 거를 합쳐서 뭐 C컵에 넣은 거야. C컵에서는 뭐 3X랑 2X랑 합쳐서 뭐 총 5X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뭐 소금물은 뭐 원래 설탕물이 300g이 들어가 있었어. 됐어? 그러면 3x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이랑 2x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 두 개를 합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이겠지. 그럼 소금의 양, 다시 소금은 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3x 그리고 뭐 100분의 15 곱하기 2x. 그래서 3x지. 여기는 두 개를 합쳐서 뭐 100분의 5의 3x 곱하기 3x에다가 뭐 100분의 15 곱하기 2x라는 여기의 소금이랑 두 개를 합쳐서 전체 소금이 되는 거야. 전체 소금이 되는데 전체 소금이 되고 얘는 전체 소금물이 아니야. 그럼 이 전체 소금 C에 담겨있는 소금물이랑 소금이 나와 있고 농도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하던 대로 하면 돼. 뭐 전체 300 플러스 3x 플러스 2x라는 전체 소금물 분의 여기 있는 소금 뭐 100분의 5의 3x 플러스 100분의 15 곱하기 2x라는 소금. 이게 곱하기 뭐 100을 해주면 농도잖아. 이 농도가 뭐 실제로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있는 새로 만든 C에 만든 게 농도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식이 복잡하잖아. 복잡한 식은 얘를 좀 없애주면 돼. 그래서 왼쪽식 오른쪽식 300 플러스 3x 플러스 2x를 곱해주면 돼. 따라서 식은 100분의 5 곱하기 3x 더하기 뭐 100분의 15 곱하기 2x 거기다가 얘가 뭐 곱하기 100은 얘네 전체에 곱해지지. 곱하기 100을 하면 왼쪽식 오른쪽식에 얘를 곱하는 거야. 얘는 뭐 3 곱하기 뭐 300 플러스 3x 플러스 2x. 그래서 3x 플러스 2x는 철회해주면 5x지. 그래서 이 식을 풀면 돼. 식은 엄청 길지만 상황 자체를 너네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얘네를 쭉 해보면은 x가 쭉 풀면 x가 30 이상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x가 30이다가 아니야. 물어보는 건 A 그릇에 최소 몇 g이 들어가는 거지. A 그릇에서는 뭐 3컵이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로 뭐 3, 즉 3x A g에 들어가는 건 3x고 얘는 뭐 9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총 A에 들어가는 건 뭐 90g이야. 됐나? 됐어.